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중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주술회전의 게토 수구로가 주술회전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게토 수구루 같은 경우는 고조 사토루의 절친이었지만 회옥 옥절편에서 흑화한 뒤 주술회전 제로의 메인 빌런이 되어 고조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게토가 보여준 고조와의 케미를 임팩트 있게 본 팬들이 게토가 흑화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하기도 하기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하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 치포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게토 수구루는 비술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주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 부모의 뇌에는 게토가 그저 비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해 여러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죠. 하지만 주술계에서는 그런 게토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자신들이 게토를 맡아서 교육을 하겠다며 거의 반강제적으로 게토를 부모에게서 뺏어가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주술계 원로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 조직이 관리를 했고 그에게 어릴 적부터 한 가지 목표를 주입시켰죠. 그것은 바로 고조 가문에서 태어난 천재 고조 사토루를 견제하는 것. 고조 사토루는 유관과 무아 안에 상경수식을 지니고 태어난 이질적인 존재. 그런 그가 나중에 주술계의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기에 그에 상응하는 인재를 키워 유사시에 그를 없애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게토는 주령을 굴복시킨 뒤 흡수해 그 주령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주령 조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식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었기에 그를 눈여겨보고 키우게 되었죠. 그렇게 게토는 어릴 적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되자 고조가 입학한 도쿄 주술고전에 따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자신이 오랫동안 교육받았던 견제해야 할 고조를 만나게 되자 곧바로 상대의 실력을 가늠해보고자 시비를 걸었는데 고조는 게토에게 특별히 관심도 주지 않았기에 게토는 듣던 대로 열받은 녀석이라며 분노했죠. 그렇게 게토는 주령교수를 시연해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무한한 술식을 사용해 그 공격들을 전부 다 막아내며 게토에게 다가와 너의 공격은 너무 조급함에 담겨있어 무언가에 쫓기고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게토는 뭔가 자신의 기분을 간파당했다는 생각에 싸움을 그만두게 되었고 더욱 강력한 주령들을 흡수해 고조를 반드시 꺾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렇게 게토는 고조를 목표로 더욱 강해지며 몇 번을 더 도전했지만 그에 비례해서 고조 역시 더욱더 강해졌고 둘은 어느새 서로의 실력을 키우며 최강의 콤비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그러면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우정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악의를 가진 경쟁이었지만 점차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둘은 어느새 주술사들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1급 주술사 자리에 올라 있는 상황. 주술계에서는 자신들이 키운 게토가 고조에게 뒤지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고조와 게토에게 어떤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술계의 정점이자 주술고전의 결계를 담당하고 있는 텐겐의 새로운 그릇시대 아이를 경호하는 것. 그 아이를 텐겐이 있는 홍성궁으로 데려가 동화 및 말소시키는 임무였습니다. 고조와 게토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마나이 리코. 게토는 그 상대가 여자 중학생이라는 것에 살짝 당황했죠. 게토는 지금껏 주술계에서 시키는 임무는 무엇이든 하며 주술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비율사들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고 고조는 그딴 정로는 마음에 안 든다며 논쟁을 벌여왔었는데 리코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게토와 고조는 리코를 노리고 찾아온 암살자들을 차례차례 압도적인 실력으로 격파하기 시작했고 리코와도 티격태격하며 꽤나 정이 들게 되었죠. 리코는 자신이 텐겐과 동화되어 소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지만 게토는 그런 리코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쓰이게 되었고 고조에게 몰래 다가가 리코를 죽도록 만드는 게 정의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조는 아무렇지 않게 리코가 동화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며 저 녀석이 죽든 말든 난 관심 없다고 무관심하게 말했고 게토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고조는 그렇게 암살자들이 리코에게 걸어놓은 현상금 기한이 끝이 나자 리코를 데리고 주술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었던 주술사 킬러 도시구로 토우지가 긴장을 풀고 있는 고조를 칼로 기습을 해 찔러버렸습니다. 게토는 곧바로 주령조수를 시연해 토우지를 공격했지만 토우지는 게토의 주령들을 전부 베어버리며 유유히 서 있었죠. 고조는
자신이 토지를 상대할 테니 너는 리코를 데리고 홍성궁 안으로 들어가 임무를 끝마치라고 했고, 게토는 토지가 매우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고조의 실력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믿고 홍성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리코와 함께 안쪽까지 들어가게 된 게토. 게토는 이제 나의 역할은 끝이라며 이제 이대로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말소가 될 거라고 했죠. 리코는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망설였고, 게토는 혹시라도 네가 탱린과 동화하지 않고 너의 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코는 사실은 지금껏 쭉 자신은 소멸해도 상관없는 인간이라 생각해왔지만 본심은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꿈이 있었고, 게토에게 자신은 사실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게토는 그럼 집으로 돌아가자면서 자신은 사실 네가 동화되는 걸 거부한다면 애초에 너를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리코는 그렇게 하면 조술계에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고, 게토는 뭐 크게 혼이 나긴 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리코를 향해 총알이 날아왔고 리코는 그대로 맞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 총을 쏜 사람은 바로 토지. 토지는 자자 이제 해산이다 라며 씩 웃었고, 게토는 네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며 놀랐습니다. 토우지는 아까 전 고조와의 싸움에서 술식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주구를 이용해 고조의 목을 꿰뚫어 버린 후 죽여버렸다며 여유롭게 웃었죠. 게토는 그의 엄청난 분노를 하며 곧바로 주령교수를 시연해 토우지를 마구 공격했는데, 토우지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게토의 공격을 전부 다 피한 뒤 게토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게토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토우지를 상대하며 자신이 지금껏 싸웠던 그 어떤 주술사나 주령보다 토우지가 강하다는 걸 실감했고, 자신의 역량이 이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죠. 토우지는 뭐 최강의 천재 콤비라더니 별거 아니라며 여유롭게 게토에게 접근했는데, 게토는 근접전도 항상 연습을 했기에 토우지와 근접전으로 격투를 했지만 토우지는 압도적인 위력의 뒷발차기로 게토를 날려버렸고, 게토는 갈비뼈가 부러져 피를 토했습니다. 게토는 고통을 참으며 주령들을 풀어 다시 토우지를 공격했지만 토우지는 칼로 그 주령들을 다 베어버린 뒤 다시 게토를 발로 차 날려버렸고, 게토는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토우지는 쓰러진 게토를 뒤로하고 리코의 시체를 찾았는데 어째선지 리코의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았죠. 토우지는 당장 리코의 시체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게토에게 다가왔는데, 게토는 크흐 웃으며 그냥 죽이라고 말했고, 토우지는 뭐 소원대로 해주겠다며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토우지는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고 뒤쪽을 보니 부활한 뒤 각성한 고조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조는 방금 전 죽음의 문턱에서 반전수식을 사용해 살아나게 된 것, 주력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 사실상 최강의 줄사가 되어버린 상태. 게토 역시 씩 웃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주력을 꺼내 발산했고, 뒤쪽에서는 고조가 무라사키를 시연해 토우지를 집어삼켜버렸죠. 토우지는 두 콤비의 압도적인 주력에 몸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고, 그래도 네 혁들은 리코의 호위를 실패했으니 내 승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토는 어떤 주령을 소환했고 그 주령이 리코를 뱉어내자 리코는 으악 기분 완전 더러워 이러면서 멀쩡히 움직였죠. 게토는 리코를 경화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주령을 붙여놓았었고, 방금 전 토우지의 총알은 그 주령이 대신 맞았던 것. 그 뒤 기절한 리코를 주령으로 안전하게 삼켜놓은 뒤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조는 게토에게 리코를 탱근과 동화시키지 않을 거냐? 라며 정색했고, 게토는 내 선택은 그래, 나는 이런 여자아이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죠. 고조는 그럼 너는 주술계의 원망을 살 짓 하는 거고 난 너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라고 물었고, 게토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후회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피식 웃더니 그럼 뭐 나도 너랑 같은 편을 해주지, 친구랑 싸우느니 주술계 원러들이랑 싸우는 게 더 낫겠군 이라고 했죠. 주술계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 고조의 반항을 대비해서 키워놓은 게토가 먼저 반항해 주술계의 반기를 들었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고, 곧바로 그런 게토에게 벌을 주기 위해 주술사들을 보내 게토의 부모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술사들이 게토의 집에 찾아가자 그곳에는 게토의 부모 대신 고조 사토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고조는 그대로 그 주술사들을 박살내버렸죠. 게토는 미리 고조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말했고 게토의 부모를 고조가에 숨겨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던 것. 게토는 주술계에 고조 사토루는 자신이 넘볼 수 없는 최강의 주술사가 되었고 그를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차라리 그의 편에 서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주술계에서는 게토와 고조의 더 막강해진 콤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떨어뜨려 놓을 방법으로 그들을 특급 조술사로 임명을 한 뒤 각자 수많은 임무들을 부여받게 했죠. 주술계에서는 임무를 가장해 게토와 고조를 죽여버리기 위해 온갖 위험한 장치들과 주저사들을 포진해 놓았지만 그들은 각자 그 모든 것들을 격파해내며 오히려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주술계 원로들은 자신들의 입김이 닿지 않는 두 명의 괴물 주술사가 존재한다는 것에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게토는 자신은 지금 있는 주술계에 물들지 않는 후배 주술사들을 키우기 위해 주술고전의 선생님으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고조는 자신은 교육 같은 건 관심 없다며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러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겠다고 했죠. 게토는 그 뒤 한 학교에서 특급 가상 원령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고 곧장 그곳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특급 수준의 원령을 잡게 되면 자신의 힘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에 그 원령과의 싸움을 매우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한 소년이 있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니 그는 오코츠 유타라고 답을 했죠. 게토는 네 주변에 맴돌고 있는 그 원령은 아주 위험한 존재, 언제 너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니 내가 그 원령을 처리해주겠다며 나섰는데 그 순간 유타의 주변에 있던 특급 원령 오리모토 리카는 폭주하며 날뛰었고 유타를 괴롭히지 말라며 그대로 게토를 향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게토는 지금껏 자신이 길들였던 그 어떤 주령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리카를 보며 이거 장난 아니라고 주령 조소를 시연해 자신의 주령들을 꺼내기 시작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게토는 유타가 지니고 있는 리카를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주령들을 꺼내 공격을 했는데 리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주력에는 미치지 못했고 리카의 터무니없는 공격에 전부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게토는 이 원령 실화냐? 라며 당황했고 여차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주령들을 다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리카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게토는 일단 회피와 방어만을 하며 리카의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는데 리카는 막대한 주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쏟아내기만 할 뿐 미세한 컨트롤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 이대로 체력을 소모시킨 뒤 다시 싸운다면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리카의 힘은 떨어질 생각을 안 했고 게토는 더 이상 자신도 버겁다며 이거 모양 빠지게 고조를 불러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타가 리카 이제 그만해 라고 소리쳤고 리카는 유타의 말을 듣고 공격을 멈춘 뒤 유타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게토는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갈 뻔했고 설마 특급 원령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게토는 유타에게 아무래도 너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 이대로 가다가는 너의 존재의 위험성 때문에 주술계에서나 주저사 집단이 눈독을 들이게 될 거라고 분명 너를 자신들의 전력에 넣기 위해 끌어들일 거라고 했죠. 유타는 왜 그들이 제 힘을 탐내는 거냐고 물었고 게토는 너의 힘을 이용해 나나 고조 사토를 견제하고 제거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리카의 힘이 엄청나다고 해도 네가 고조랑 붙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대로 원로 쪽이나 주저사 집단에 팔려가는 것을 택할 건지 아니면 주술고전에 입학해 내게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건지 선택하라고 했죠. 유타가 고민에 빠져있자 게토는 너의 힘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 사실은 특급을 필적하는 힘이기에 나라 규모도 엎어버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유타는 게토에게 설득되어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게토의 밑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주력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죠. 아무래도 게토는 주령조소를 수식으로 사용하기에 유타가 리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잘 알려줬고 유타는 점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유타는 특급 조술사에 임명받고 학생들 중 최강의 존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타는 동기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위압감이 들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고 제이미 마키는 그를 보고선 당신이 그 망나니? 라고 물었죠. 그들의 앞에 다가온 것은 바로 고조 사토루. 고조는 오잉? 너네 왜 나한테 공격태세를 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판다와 마키는 곧바로 고조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고조는 그의 손쉽게 그들의 공격을 튕겨내버렸고 조언 사이 이노마키 토게는 고조에게 날아가! 라고 조언을 날렸는데 고조는 그대로 압도적인 주력으로 그것을 튕겨내버렸죠. 그 모습을 본 유타는 자신의 동료를 괴롭히지 말라며 리카를 소환해 공격을 했고 고조는 흥미롭다는 듯이 무한 수식으로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마키는 당시 바로 게토 선생님이 말했던 최악의 주술사 게토 선생님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내 라고 말했고 고조는 어리둥절하며 야 게토 도대체 애들한테 날 어떻게 설명해 놓은 거냐? 라고 물었죠. 그때 게토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며 있는 그대로 말한 것 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게토의 제자들은 엄청난 실력을 가진 특급 주술사 2명의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 싶어 엄청난 긴장을 했는데 게토는 그런데 우리 둘은 친한 친구 사이라는 걸 빼먹고 말 안 했었나? 라고 했죠. 제자들은 그런 건 가장 먼저 말했어야죠 라며 다들 화를 냈고 게토는 고조 오랜만이다. 내 제자들 아주 혈기왕성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고조는 쓸만한 녀석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며 히히덕거리다가 게토에게 조용히 다가간 뒤 요즘 전국에 있는 주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했고 게토는 단순한 기우일 뿐 리코는 고조가의 비밀저택에 결계가 둘러싸여진 곳에 잘 숨어있지 않느냐고 그 결계를 풀 수 있는 주사는 너 말고는 없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고조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순간 게토 역시 정색을 하며 리코에게 붙여놓았던 자신의 주령이 방금 재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조는 곧바로 시공간 이동술식을 시전했고 게토 역시 고조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유타가 자신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의 게토는 그곳에는 나와 고조가 가면 충분하니 너는 이곳에서 마저 수련을 하라고 했고 둘은 그렇게 고조가의 비밀저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고조가의 저택의 결계가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게토의 부모님이 죽어 있었고 리코의 메이드 역시 치명상을 입은 채 죽어가고 있었죠. 게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리코의 메이드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 리코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게토는 그 남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메이드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고 리코를 데려간 사람의 자녀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에 고조와 게토는 멘탈이 붕괴되며 분노했죠. 그렇게 고조는 리코의 행방을 쫓기 위해 따로 움직였고 게토 역시 혹시라도 주술계 원로들이 리코를 탱이가 동화시키기 위해 잡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주술고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키가 아까 어떤 주술사들이 와서 유타를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 후로 유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고 게토는 황급히 주술고전의 학장실로 찾아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주술계 원로들이 모여있었고 탱긴과 동화되어야 할 리코를 지금껏 숨겨오다가 반성교 무리들에게 리코를 뺏기게 된 책임을 특급 술사 게토수구루와 고조 사토루에게 묻겠다며 그 둘을 지금부터 처형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게토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며 이를 부득 깔았고 고조와 나를 당신네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주령의 공격이 게토를 향해 날아왔고 게토는 주령들을 꺼내 방어를 했지만 그대로 튕겨져 밖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겨우 낙법 자세를 취한 뒤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유타가 리카와 함께 있었고 유타는 멍한 표정으로 게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게토는 유타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유타에게는 게토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고 계속해서 유타는 리카를 조종해 압도적인 주력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게토는 이를 부득 깔며 감히 내 제자에게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고 주술계 원로를 노려봤고 주술계 원로는 역시 어린아이라 그런지 자신의 세뇌술식에 쉽게 빠졌다며 씩 웃었죠. 유타의 주력량은 고조보다도 높은 수치, 주술계 원로들이 고조, 게토 콤비를 잡아내기 위해 유타라는 비밀 연기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게토는 자신의 전력을 쓰게 되면 유타의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특급 주령들을 꺼낼 수가 없었고 유타의 공격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마키와 판다, 토기가 튀어나와 유타를 말리려고 했지만 주술계 원로들은 지금 범죄자인 게토의 편에 서게 된다면 너희들 역시 처형 대상이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게토는 제자들에게 여긴 내가 어떻게든 할 것이고 유타도 반드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 너희는 빠져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유타의 압도적인 공격들이 날아왔고 게토는 이 녀석 아무리 내 제자라지만 너무 강해졌잖아 라며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게토는 자신의 특급 주령을 소환했고 유타는 그 주령의 어마무시한 주력에 자신 역시 리카를 소환했는데 게토는 그때 리카에게 지금 네가 사랑하는 유타가 나쁜 주술사들에게 세뇌수식을 당한 상태라고 너라면 유타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구의 편에 서게 될 것인지 잘 알 거 아니냐고 물었죠. 지금 유타가 너를 조종하는 건 진짜 유타의 마음이 아니라며 리카 너만이 지금의 유타를 구해줄 수 있다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술계 원로는 원령에게 그딴 대화가 통할 것 같느냐며 어이없어 했는데 리카는 유타 라고 하며 고통스러워했고 주술계 원로는 소용없다 어서 게토를 죽여라 라고 술식을 강제했죠. 그러자 유타는 리카에게 게토를 죽이라고 손짓했고 리카는 유타 저 남자는 너를 도와줬던 선생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원로는 그 이변에 충격을 먹고 원령 따위를 설득하고 이용하다니 이건 주술사로서의 수치다 게토 수구루 라고 소리쳤고 게토는 무례하긴
이건 리카의 순애야 라고 했죠. 그 순간 리카는 복주하며 게토가 아닌 원로 쪽에 에너지를 방출해 쌌고 그 엄청난 폭발에 원로들이 있던 곳이 조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원로의 앞에는 유타가 서 있었고 그 원로는 유타에게 어서 게토를 죽여 라고 했는데 유타는 이미 세뇌에서 풀린 상태에 감히 내 선생님을 내 손으로 공격하게 만들다니 용서 못해 라고 하며 흑섬을 씌워내 그대로 그 원로를 쳐 날려버렸죠. 그때 다른 주술사들이 유타를 향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게토의 특급 주령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그들을 집어삼켜버리기 시작했고 게토는 내 제자를 건들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라며 정색을 했습니다. 그 주술계 원로들은 예전부터 게토의 부모를 상대로 협박을 했던 자들. 게토는 지금껏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해 이들과 대항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의 부모들은 살해당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거나 봐줄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게 게토는 올해 앙숙이었던 원로 주술사들을 제압한 뒤 너희들이 고조가의 결계를 깨부신 범인이냐고 묻자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이라고 하더라도 고조가의 강력한 결계는 부실 수 없었다고 그 일을 벌인 건 반성교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만 살려준다면 고조와 너의 사형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게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어차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나나 고조를 처형할 수 없는데? 라고 말하며 거대한 주령으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봐주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너네를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굳이 내가 너네랑 같은 수준이 될 필요는 없겠지 라고 하며 그들을 고존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었죠. 한편 리코의 행방을 쫓던 고조는 이미 반성교에 리코의 시체가 도착해 신도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게토 역시 그 광경을 보고선 엄청난 분노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여기 있는 이 자식들 다 죽여버릴까? 라고 물었고 게토 역시 마음 같아서는 전부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 딜사 신도들 아마 리코를 죽인 자는 이곳에 없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고조와 게토는 리코의 죽음에 큰 책임감을 느꼈고 고조는 이 일을 벌인 녀석 왠지 느낌이 안 좋다며 앞으로 주술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게토는 그래도 너와 내가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며 어깨를 툭 쳤고 고조는 뭐 우리라면 문제는 없겠지 라고 부드럽게 웃었죠. 한편 다른 어떤 반성교회 집회에서는 한 남자가 강단에 서며 원숭이들아 모두 무릎 꿇어라 라고 말했고 제닌 토우즈의 얼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고조는 최근에 전 세계에서 하나씩 발견되고 있는 특급주물 스쿠나의 손가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찾아 나서기 위해 주술고전의 학생들에게도 공조를 부탁했죠. 그런 중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된 후식으로 메구미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려고 하던 중 이터그리 유지라는 소년이 그 손가락을 먹어버리게 되었고 그 손가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고조는 곧바로 그 소년이 있는 곳으로 가 상황을 파악했는데 그 소년은 스쿠나에게 육체를 전부 다 뺏기지 않고 몸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 스쿠나는 고조의 도발에 서로 격돌하게 되었는데 고조는 손가락 한 개의 주력을 가진 스쿠나를 압도했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스쿠나는 다시 유지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술계였으면 당장 이타도리 유지를 위험 인물로 간주해 사형을 실시하겠지만 고조와 게토에 의해 주술계 원로들이 갈아치워진 상태였기에 고조와 게토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한 상황 게토는 그래도 스쿠나의 손가락에 모여서 유지가 스쿠나에게 주도권을 뺏기게 되어 스쿠나가 부활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하다며 유지를 스쿠나의 그릇으로 쓰는 걸 반대했지만 고조는 스쿠나가 부활한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이긴다며 확신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유지를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으는 그릇으로 활용하자는 결정을 했고 유지를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게토는 유지가 주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출장을 나온 고조의 앞에 특급 주령 조구가 나타났고 느닷없이 고조를 엄청난 화력으로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죠. 고조는 그와 상대하면서 그가 다른 주령들과는 다르게 인간과 확실히 의사통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랐고 조구가 영역 전개를 하자 고조 역시 영역으로 발라버린 뒤 그 배우를 캐내기 위해 한 번에 소멸시키지 않고 머리를 뽑아 제압한 상태로 놔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특급 주령인 하나미가 조고의 머리를 들고 도망쳤고 고조는 주령끼리 서로 팀을 이루고 행동하는 모습은 처음 봤기에 벙찌게 되어 그들을 놓치고 말았죠. 고조는 그 일을 게토에게 말했고 게토는 리카처럼 유타의 주력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 없는 게 주력인데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더욱 그 일에 대해서 파고들었습니다. 확실히 스쿠나의 손가락이 나온 이후부터 특급의 주령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했고 게토와 고조는 그 특급들을 잡기 위해 거의 항상 출장에 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쿄 주술고전과 도쿄 주술고전이
정기 교류회를 하기 위해 모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도쿄 고전 한복판에 장막이 쳐지게 되며 안쪽의 상황이 연락두절이 되게 되었죠. 고전의 선생님들과 개토와 고조는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자 곧바로 그 장막을 향해 들어갔는데 어째선지 고조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고조는 아무래도 이건 나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결계, 이 결계를 친 자는 상당한 실력을 가진 데다가 자신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개토는 나라도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안쪽의 상황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며 장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장막 안에는 여러 주저사들이 있었고 개토를 보자마자 곧바로 덤벼들기 시작했는데 개토는 가차없이 주령교수를 시연해 그 주저사들을 박살내기 시작했죠. 압도적인 개토의 전투력에 주저사들은 고조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 당황했고 개토는 나를 과소평가해줘서 참 고맙다며 싸늘하게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뒤 거대한 주력이 느껴지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는 특급 주령 하나미가 유지와 교토고전의 토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확실히 개토는 하나미가 지금껏 만났던 다른 주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주령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들이 저번에 고조를 공격했던 그 주령 패거리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개토는 그대로 하나미에게 주령조소를 시연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하나미는 압도적인 재생력과 방어력으로 개토의 공격들을 막아냈죠. 하나미는 계속해서 원거리로 날아오는 개토의 공격에 아무래도 저자는 원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술사, 자신의 높은 신체 능력으로 근접전을 펼치면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개토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개토는 이전에 토우즈와의 싸움에서 얻었던 특급 주구 유운을 꺼내 하나미를 향해 휘둘렀고 하나미의 단단했던 육체는 손쉽게 파괴되고 말았죠. 개토는 꼭 내가 주령교수를 사용하는 걸 본 녀석들은 내가 원거리 타입인 줄만 알고 접근해온다니까? 나는 오히려 원거리보다 근거리에 더 자신 있다고? 라며 계속해서 하나미를 유운으로 좁히기 시작했고 하나미는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뒤로 빠르게 후퇴를 했는데 그곳에는 개토가 심어놓았던 주령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대로 하나미의 몸 곳곳에 물어뜯었습니다. 하나미는 그 주령들의 힘으로 뿌리치려고 했는데 개토는 그 주령들을 폭발시켜 하나미의 몸에 큰 타격을 줬고 그때 곧바로 다시 접근해 하나미의 머리통을 유운으로 불어갈겼죠. 하나미는 공수 밸런스도 완벽하고 상황에 따른 공격 패턴도 다양한 이 남자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개토는 내 주령 조술은 상대하는 주령을 걷어들여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약한 주령들은 곧바로 흡수해버릴 수 있지만 강한 주령일수록 걷어들이는 게 까다롭지. 하지만 지금처럼 패배감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 흡수할 수 있게 된단다 라고 했고 하나미는 나는 항복하지 않았다 라고 소리를 쳤지만 개토의 주력에 이끌려 하나의 구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토는 그 구슬이 된 하나미를 입으로 집어삼켰고 유지는 개토 선생님 엄청 강하다 라며 감탄을 했죠. 그때 장막을 깨버린 고조가 나머지 주저사들을 제압한 뒤 모든 상황을 정리했지만 잠시 뒤 고전에 들어온 하나미와 주저사들은 미끼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모든 시선을 교류에 돌린 뒤 다른 침입자들은 주술고전 안에 봉인해왔던 스쿠나의 손가락들을 훔쳐갔던 것. 개토와 고전은 이번 사건에 그들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가닥이 잡혀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시부야에 일반 시민들을 가두는 장막이 펼쳐진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곳에 갇힌 시민들은 고조 사토를 불러오라는 소리를 했고 개토는 이건 분명 함정이니 혼자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고조는 네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 난 걱정 같은 거 안 한다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자 특급 주령들은 고조의 무한에 대비한 술책을 가지고 고조에게 덤벼들었고 고조는 이딴 걸로 나를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느냐며 주령들을 압도해버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주변에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있었기에 고조는 본 실력을 전부 꺼낼 수가 없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급 주령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개조 인간들이 쏟아져 나와 인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조는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한 뒤 인간들이 폐인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경계에서 해제했고 그 사이에 1000마리의 개조 인간들을 모두 박살내버렸죠. 그렇게 얼추 개조 인간들을 다 죽이고 숨을 고르고 있던 고조의 앞에 어떤 주물이 놓여있었고 그 뒤에서는 토우지가 나와 오랜만이네 고조 사토루 그동안 너 실력이 좋아졌어?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분명 자신 이전에 죽여버렸던 토우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나오자 당황했고 토우지는 너만 부활하면 반칙이잖아 라고 했죠. 그때 옥문강이 열리며
고조의 몸을 속박했고 고조는 넌 부식으로 토우즈가 아니다. 그에게는 주력이 전혀 없었지만 이 녀석의 머리에서는 주력이 느껴지고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토우즈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머리를 열어 뇌에 어떤 수식이 새겨져 있는 걸 보여줬고 원래였으면 개토수구르의 몸이 탐이 났지만 신체적으로 완벽한 이 토우즈의 시체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했죠. 토우즈 내에 기생하고 있는 것은 천년을 넘게 살아온 최악의 주술사 겐자쿠. 천연주박의 토우즈의 몸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술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었다며 내 야망을 위해 고조 사토루는 이 녀석은 옥문강에서 천년 정도 잠들어 있으라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고조는 씩 웃으며 내가 아니야 이 멍청한 라고 말했고 옥문강에는 고조의 몸에 있던 어떤 주령이 빨려 들어가며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죠. 게토는 시부야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흡수한 하나미의 기억을 읽었고 그 기억에서 토우지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게토는 토우지가 부활해 어떤 일을 꾸미고 있으며 그것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고조를 봉인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죠. 게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색무취의 감시용 주령을 고조의 몸에 붙여놓았던 거. 고조는 이번에는 게토 녀석한테 큰 신세를 졌군 이라고 하며 곧바로 켄자쿠를 향해 아우르시안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켄자쿠는 빠르게 그 공격을 피한 뒤 고조에게 빠르게 접근했고 영역을 둘러싼 주먹으로 고조를 가격하자 고조의 무한을 뚫고 그에게 타격을 줬죠. 켄자쿠는 옥문강으로 이 녀석을 끝내면 그저 편한 것일 뿐 이 토우지의 완벽한 몸에 내 주력까지 담을 수 있다면 1대1 싸움에선 이 녀석조차 이길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확실히 자신을 한번 죽였던 유일한 상대였던 토우지의 몸에 실력 있는 줄사가 들어가 있자 어쩌면 최강의 적이 나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편 고조를 돕기 위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게토. 수많은 기조인간들을 없애며 고조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게토의 앞에 특급주령 다곤이 막아섰습니다. 다곤은 네 녀석이 바로 하나미를 죽인 술사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분노를 했고 게토는 같은 주령끼리 정이라도 붙은 거냐며 오랜만에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죠. 게토는 주령 요술로 하나미의 기술을 시연해 다곤을 공격했고 다곤은 하나미의 기술을 보자 더욱 분노가 들끓어 영역 전개를 시전했습니다. 게토는 다곤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영역을 쓸 수 있는 특급 주령은 아주 귀하다며 흥미로워했죠. 그때 수많은 물고기 식신들이 게토를 향해 쏟아졌고 게토는 하나미의 나무 수식을 시연해 그 물고기를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다곤은 그걸로 버텨봤자 결국 영역의 필조 효과로 인해 넌 패배하게 될 거라고 했고 게토는 그래 아무리 내가 주령 요소로 막아봤자 결국 필중 효과에 당하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영역을 쓰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 영역 전개 백기야행이라고 했고 게토의 영역이 다곤의 영역 안에 퍼지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게토의 영역 백기야행이 다곤의 영역에 침범하자 다곤의 필중 효과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다곤은 필중 효과가 사라졌다고 해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압도적인 물고기 식신은 그대로라며 게토를 향해 쏟아냈죠. 하지만 그 식신들의 공격은 게토의 앞에 수많은 주령들이 튀어나와 대신 막아줬고 다곤은 쳇 물량에선 내가 더 우위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엄청나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옆을 보니 한 귀신의 손이 다곤의 몸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곤은 황급하게 그 귀신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모든 몸에 귀신의 손들이 붙어 있었고 하늘을 보니 분명 방금까진 자신의 영역인 해변가였는데 어느새 어둡고 캄캄한 배경으로 바뀌어 있었죠. 게토는 이게 내 영역 백기야행 수많은 귀신들의 장난이 상대방 멘탈 박살내고 행동을 제약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다곤은 수많은 귀신들의 목소리가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계속 자신의 온몸에 귀신의 손이 파고든 듯한 감각에 괴로워했고 자신의 영역이 게토에게 밀려났음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귀신들은 다곤의 온몸을 계속해서 찢어버렸고 다곤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 불능이 된 다곤에게 다가간 게토는 그대로 다곤을 주령조술로 흡수해버렸고 빨리 고조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고조와 싸우고 있던 켄자쿠 여러가지 특급죽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공격을 계속해서 퍼붓는 켄자쿠의 고조는 상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아무리 강력한 주력과 술식을 가지고 있는 고조라고 할지라도 처녀주박으로 인한 피지컬 기프티드를 받은 도우지의 신칭력을 이길 수가 없었죠. 켄자쿠는 이 몸은 정말 끝내주는 몸이라며 사실 그때 너네 콤비가 이 토우지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 혼자서 이 토우지의 몸을 뺏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결과론적으로 네 녀석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라며 웃었습니다. 고조는 아카 아우르시안의 켄자쿠의 움직임을 봉쇄하려고 했지만 켄자쿠는 고속이동으로 계속해서 고조의 공격을 피했고 고조는 공격의 범위를 넓히면 시부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적당한 파워로 상대를 해야 해서 골치가 더 아팠죠. 켄자쿠는 일부러 그런 허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고조를 압박했고
고조는 켄자쿠의 강력한 한 방에 데미지를 입었지만 반전수칙을 사용해 치명적인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조는 그의 영역전개 무량공철 시연에 켄자쿠를 끌어들였는데 무량공천은 토우지의 천유주먹 탓에 켄자쿠의 주력을 감지하지 못했고 필중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죠. 켄자쿠는 역시 이 몹은 최고라니까 이라며 고조의 영역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이 영역은 자신의 주력만 엄청나게 잡아먹기만 할 책략이라는 걸 알아 다시 영역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켄자쿠는 자신의 능력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현대 최강의 술사라고 불리우는 고조를 이런 식으로 압도할 수 있음에 굳이 스쿠나를 부활시킬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게토의 앞을 막아선 것은 바로 특급 주령 조구와 마이토 그들은 이미 수많은 술사들을 리타이어 시킨 상태였고 게토는 쓰러져 있는 술사들을 보고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토는 조구를 보고선 저번에 고조를 습격했다는 그 주령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는데 고조는 분명 쉽게 발라버렸다고 했지만 게토가 보기에 조구는 엄청난 주력을 가진 강한 주령이라는 걸 알고 긴장이 되었죠. 조구는 곧바로 게토에게 엄청난 화력을 뿜어냈는데 게토는 그에 맞춰 다곤의 술식 중 물을 뿜어내는 능력으로 대응을 했죠. 조고는 그 모습을 보고선 다곤을 흡수한 거냐며 분노를 했고 게토는 너네 특급 조령들 능력이 아주 쓸만하더라고 라고 하며 하나미와 다곤의 술식을 이용해 조고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조고는 하나미와 다곤보다도 더 강력한 주령 엄청난 화력으로 게토의 공격들을 계속 불태워버렸죠. 게토는 조고도 상대하기 껄끄럽긴 했지만 더 문제는 자신과 조고의 싸움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마이토. 자신의 감은 마이토가 조고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라고 말했고 언제 이 싸움에 끼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토는 하필이면 특급 주령 2마리가 한꺼번에 나오다니 이건 너무 버겁다고 라고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주력이 쏟아져 마이토를 덮쳤고 마이토는 몸을 변화시켜 그 공격을 교흡해한 뒤 그쪽을 경계했죠. 그곳에는 게토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며 유타가 서 있었고 게토는 씩 웃으며 좋아 고조 이외에 가장 든든한 녀석이 와줬잖아. 유타 그 누더기 주령 녀석은 너에게 맡긴다 라고 했습니다. 유타는 역 주변에 개조인간들과 주저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걸 처리하느라 늦었어요 라고 했죠. 유타는 시부야 사면이 벌어지게 되자 바깥에 있는 장막을 관리하고 있는 주저사들을 없애라는 게토의 명령에 따라 여러 주저사들과 싸우게 되었고 압도적인 특급 술사의 실력으로 죄다 발라버리고 온 길이었습니다. 마이토는 건방지게 까불지 마라 라고 하며 개조인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유타는 시부야 전역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던 개조인간들이 이 주령이 만들어내는 것이란 걸 알자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의 유타는 리카를 소환해 곧바로 그 개조인간들을 날려버렸는데 마이토는 그 틈을 노려 유타에게 접근해 무의전변을 시전하려고 했지만 리카가 그런 마이토를 후려쳐 날려버렸습니다. 마이토는 그것을 보고 유타를 지키고 있는 리카라는 원령이 사실상 주력의 핵심 유타의 술식은 저 원령을 부리는 것이라고 판단 저 원령만 뚫고 유타의 본체에 손만 댈 수 있다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죠. 한편 게토는 마이토를 신경 쓰지 않고 조고만을 상대할 수 있게 되자 싸움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조고는 고조와의 싸움에서는 압도적인 무력 차이로 패배했었다면 게토와의 싸움은 자꾸 자신의 공격이 먹힐 듯 말 듯 한다는 것에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게토가 유도를 했던 것. 조고가 가까이 접근하면 유운을 이용해 조고보다 조금 더 긴 사거리로 응전을 했고 원거리로 싸움을 하면 자신의 주령을 내세워 성공권을 따냈죠. 조고는 요우 같은 녀석이라며 영역으로 끌어들여 게토를 죽이고 싶었지만 자꾸만 저번에 고조에게 영역 싸움을 했다가 발렸던 기억이 났고 그렇기에 쉽사리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고는 계속해서 간을 보며 게토를 공개했고 의미 없는 소모전이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게토는 역시 주령이라 그런지 참 멍청한 것 같아. 고조에게 영역에서 패배했던 것이 그렇게도 큰 드라마로 남았었나? 라며 웃었고 영역전개 백기야행을 시전했습니다. 조고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영역 싸움을 하는 건가 싶어 자신도 영역을 열었는데 게토는 사실 네가 나를 만났을 때 곧바로 영역을 섰다라면 나는 바로 너에게 패배를 했을 거야. 나는 유타나 고조 녀석과 다르게 주력 총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다곤과의 싸움에서 영역을 열어버린 직후에 한참 동안은 영역을 다시 쓰지 못한다 라고 했죠. 게토는 다곤과의 싸움이 끝나고 다곤보다 강한 주령인 조구와 마이토를 마주치자 저 주령들 역시 영역을 쓸 수 있다면 자신의 패배가 확정이 된 거라 생각했는데 어째선지 마이토는 싸움에 껴들지 않았고 조고는 영역을 쓰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전운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역을 쓸 수 있는 체력이 되더라도 두 특급 주령을 동시에 상대하기는 버거운 상황. 한 마리를 영역으로 처치한다고 해도
그 뒤의 싸움에서는 영을 쓰지 못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유타의 난입으로 인해 자신은 조고 하나만 상대할 수 있게 된 상황, 영역을 쓸 수 있는 체력이 돌아오자마자 백기야행을 시행했던 거였습니다. 조고 역시 영역을 써서 백기야행의 필수 효과를 지원했고 이대로 자신이 주력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했죠. 그렇게 백기야행으로 소환된 개토의 귀신들이 조고 쪽으로 다가가자 조고는 그대로 하염으로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태워버리기 시작했고 이 귀신들이 접근만 못하게 되면 별거 아닌 영역이라며 웃어댔습니다. 조고는 역시 규교 외의 술사는 고조 사토루뿐 다른 인간들은 자신을 이길 수 없다며 점차 공격의 범위를 개토에게까지 넓혀갔죠. 그런데 제가 되어버린 귀신들의 자네가 개토에게로 모이기 시작했고 개토는 자신이 거들었던 수많은 주령들을 에너지화로 만들어 그 장애들을 뒤섞이게 했습니다. 조고는 점점 그쪽으로 고밀도의 에너지가 모이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라고 물었고 개토는 내 영역 안에서는 내 주령들이 소멸되더라도 그대로 주력으로 남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들어낸 주령과 귀신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뭉쳐 나를 수 있는 기술이 있지 라고 하며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했죠. 조고는 소용돌이처럼 순식간에 주력이 개토에게 모여들자 자신도 주력을 끌어 화력을 최대치로 올렸고 개토의 주력과 부딪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개토의 경우는 역을 만드는 데 썼던 주력을 극번으로 치환할 수 있었음에 반해 조고는 영역에 드는 주력은 이미 소모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새로 주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었기에 개토의 총 주력량에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조고는 개토의 극번에 온몸이 걸레짝이 되어버렸고 조고는 이 자식 싸움에 있어서 천부적인 센스가 있다. 고조에게도 뒤지 않는 천재 라며 쓰러졌습니다. 개토는 조고를 주령조술로 흡수해버렸고 개토는 마이토와 싸우고 있는 유타에게 유타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되죠. 고조는 무량공초도 통하지 않고 6탄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싸움 방식으로 켄자쿠를 상대해야 하는데 이대로 이 좁은 지하철역에서 켄자쿠와 싸우다가는 일반인들을 모두 휩쓸리게 해 죽게 만들 거라는 판단을 했죠. 그의 고조는 일단 넓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켄자쿠를 유도해 바깥으로 나왔고 켄자쿠는 이거 천하의 고조 사토루가 슬금슬금 도망친 꼴이라니 보기 꼴 살았다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소로 옮긴 고조는 곧바로 아칼 소단에 켄자쿠를 요격하려고 했지만 켄자쿠는 네가 나를 넓은 장소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일반인들을 휘둘리지 않게 하면 너는 심리적으로는 더 편하게 싸울 수 있겠지만 나에게도 더 은폐할 건물들이 많아서 내가 더 유리해진 상황이다 라고 했죠. 켄자쿠는 토우즈의 기억을 읽어 예전 고조를 죽여버렸던 그때의 전투를 학습했고 주력을 숨긴 채 여러 건물에 숨어 빠른 기습을 노렸습니다. 고조 역시 이전에 토우즈에게 당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고 똑같은 전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단은 없었기에 켄자쿠의 기습을 최대한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죠. 켄자쿠는 초음속의 속도로 기획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갔고 고조에게 틈이 보일 때마다 접근해 공격한 뒤 다시 숨어버리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고조는 켄자쿠가 숨어있지 못하도록 감으로 그의 기척을 찾아 그곳을 공격했지만 정확히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그저 주변만 조투화가 되어가는 상황이었죠. 켄자쿠는 꽤나 지쳐있는 고조를 상대로 계속 심리적으로 흔들어 허점을 노렸고 마침내 빈틈을 발견하자 곧바로 그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메구미의 식신들이 켄자쿠를 향해 공격을 했고 켄자쿠는 이딴 걸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너무나도 쉽게 메구미의 식신들을 전부 파괴해버렸죠. 고조는 후식으로 그 녀석은 네가 상대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다 라고 소리쳤고 메구미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켄자쿠는 너 같은 녀석은 이 몸으로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지 라고 하며 메구미의 식신을 박살낸 뒤 그를 향해 공격을 하려는데 그 순간 켄자쿠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켄자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멋대로 몸이 움직였고 갑자기 자신의 날카로운 무기로 자신의 머리를 찔러버렸습니다. 메구미는 갑자기 자신의 앞까지 뛰어들었다가 자결을 해버리는 켄자쿠를 보고선 당황했는데 고조는 그 모습을 보고선 너 토우지냐? 라고 물었고 켄자쿠는 이거 설마 내 지배를 뚫고 자의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 다 있었다니 라며 다시 머리에서 무기를 뽑아냈죠. 켄자쿠는 토우지의 기억들을 읽어 아무래도 눈앞에 있는 이 메구미란 녀석이 토우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추해냈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메구미를 죽이려 하자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통해서 자결을 하려고 한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켄야쿠는 뇌가 전부 다 꿰뚫리기 전에 반전수식으로 막아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마터면 어이없이 뇌가 꿰뚫려 죽을 뻔했다며 이 메구미라는 녀석을 죽이려 들면 또 귀찮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메구미를 힘으로 멀리 던져버렸죠. 그때 메구미를 시키기 위해 고조가 그쪽으로 날아가려 하자 켄야쿠는 곧바로 고조를 공격해 방해를 했고 고조는 너도 꽤나 쫄리긴 했나봐? 라고 물었습니다. 켄야쿠는 크크 너희 자식 일부러 그 꼬마 녀석을 부식으로라는 성으로 부른 거지? 라고 했고 고조는 눈치 하나 더럽게 빠르군 이라며 여유롭게 웃었죠. 그때 켄야쿠를 향해 게토의 주령조 소리 날아와 공격을 했고 켄야쿠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 공격을 피한 뒤 특급 주령들을 전부 처치하고 온 건가? 이런 쓸모없는 것들 이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방금 켄야쿠가 던져버린 메구미는 유타가 받고 무사히 착지를 한 상태 게토는 유타에게 이 녀석은 나와 게토가 맞겠다며 너는 물러나 있으라고 했죠. 켄야쿠는 크크 또 너네 콤비랑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다니 이 몸과는 아주 악연이 길구나 라고 했습니다. 게토는 네가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리코를 죽인 녀석이지 너는 지난번처럼 또다시 우리 콤비에게 박살이 날 거야 라고 했죠. 켄야쿠는 허세 부리지 말라며 네 녀석은 보아하니 싸울 수 있는 체력이 거의 없다며 무슨 수로 나를 이길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호조는 게토와 내가 함께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라고 하며 다시 전투태세를 갖췄죠. 켄야쿠는 한번 해보라면서 뛰어들었고 압도적인 스피드로 게토와 고조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게토는 너무 많은 주력을 쓴 탓에 더 이상 영역전개도 할 수가 없었고 영역전개를 한다고 해도 천유주박의 몸이 켄야쿠에게는 소용도 없는 상태였기에 주령조술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의 스피드를 가진 켄야쿠에게는 고조의 수식도 게토의 수식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 켄야쿠는 그 둘을 상대로 압도하기 시작했고 게토는 특급주구 유은을 들고 켄야쿠와 근접전을 펼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유은을 켄야쿠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켄야쿠는 이 무기는 원래 도우지가 쓰던 무기 손에 착 감긴다며 유은을 마구 휘둘렀고 그 압도적인 힘에 게토와 고조는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고조의 옆으로 가서 나는 지금 영역을 쓸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너는 영역을 쓸 수 있느냐고 물었죠. 고조는 영역을 한 번 정도 더 쓸 수는 있지만 영역을 써봤자 저 녀석에게는 필조 효과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토는 고조에게 나를 믿느냐고 물었고 고조는 나는 나 위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자 게토는 그러면 너의 판단을 믿고 내가 저 녀석에게 접근했을 때 영역 전개를 쓰라고 했고 고조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의 게토는 묵묵히 켄야쿠를 향해 튀어나갔고 그에게 근접전을 시도하려고 했죠. 켄야쿠는 이 몸에게 채술로 도전한다고?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보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게토의 채소를 다 막은 뒤 게토의 카드를 힘으로 전해버렸고 손끝으로 게토의 복부를 뚫어버렸습니다. 고조는 게토! 라고 하며 소리쳤고 게토는 피를 토하며 지금이다 고조! 라고 말한 뒤 켄야쿠의 몸에 손을 가져다 댔고 무의전변을 시전했죠. 아까 전 마이토와 싸우고 있던 유타 마이토는 리카를 뚫고 들어가 유타를 무의전변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유타는 리카를 뚫고 온 마이토를 그대로 흑섬으로 전해버렸습니다. 마이토는 유타의 엄청난 힘에 놀랐는데 유타가 리카를 조종하는 사령술사 정도로 판단했지만 사실 리카는 유타의 어마무시한 주력에서 태어난 원력 유타의 힘 자체는 리카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이었죠. 유타는 일부러 자신이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리카를 이용해 싸움을 했던 것 마이토가 그걸 노리고 접근하자 카운터 공격을 먹였던 거였습니다. 마이토는 유타의 흑섬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때 유타가 뛰어들어 마이토의 몸 곳곳을 칼로 베어버렸죠. 마이토는 손만 가져다닐 수 있으면 끝이라며 자신은 무의전변으로 몸이 잘려나가도 회복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몸을 내주고 유타의 몸에 손을 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토는 유타의 공격을 온몸에 맞으면서 유타의 팔에 무의전변을 시전했고 나의 승리다 라고 시기고 섰죠. 하지만 유타는 무의전변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팔목을 잘라버렸고 마이토는 꽤나 결단력 있는 녀석이라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유타는 곧바로 자신의 팔을 반전수식으로 회복해버렸고 너만 재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죠. 마이토는 그에 열받아 영역전개를 써 유타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유타 역시 특급 술사답게 영역을 쓸 수 있었고 주력의 총량이 고조보다도 높은 유타를 영역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기에 마이토는 그대로 유타에게 박살이 났죠. 그때 게토가 난입했고 유타에게 아직 이 녀석을 죽여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타는 이 녀석은 위험한 주력 당장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게토는 이 녀석을 죽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야 라고 하며 마이토를 주력조술로 잡아먹어버렸고 이 주력의 능력은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시고 섰습니다. 그렇게 게토는 아까 전 마이토가 유타에게 무의전변을 걸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준 전략을 그대로 사용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뒤
켄자쿠에게 무의전변을 시연했죠. 켄자쿠는 무의전변 따위는 반전수식으로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며 반전수식을 하려고 했는데 켄자쿠는 순간 엄청난 위화감이 들어 주변을 쳐다보니 이곳은 아까 봤던 고조의 영역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조는 게토가 행동을 개시하자 그를 믿고 곧바로 영역 전개 무량 공처를 시연해 켄자쿠를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상태. 켄자쿠는 영역을 쓰면 이혁의 주력만 소모된다는 걸 잊었느냐? 라며 기득거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엄청난 정보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켄자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게토가 쿨록피를 토하며 이 무의전배라는 수식은 영혼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지 라고 했죠. 게토는 신체 기조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천여주박이었던 토우지의 몸을 일반 사람의 몸으로 되돌렸고 그러면서 켄자쿠의 주력이 토우지의 몸 전체에 퍼지도록 만든 것. 그래서 고조의 무량홍처의 필조 효과가 켄자쿠에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켄자쿠는 막대하게 흘러들어오는 정보량 탓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렇게 또다시 유관의 술사에게 가로막혀 자신의 야망을 이루지 못한 건가 분노가 들끓었죠. 정확한 건 고조 한 명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해볼 수 있었지만 게토 스구루가 이끌고 올 변수까진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 고조는 이번에는 머리털 하나 남기지 않겠다며 이전에 토우지의 몸을 날려버렸던 그 최강의 공격 기술 아카와 아오를 뒤섞은 뒤 허시 무라사키를 시연했고 그대로 켄자쿠를 향해 쏴 온몸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끝나자 게토는 털썩 쓰러지게 되었고 고조는 게토! 라고 하며 황급하게 달려와 켄자쿠에 당한 상처를 지혈하려고 했죠. 게토는 힘겹게 손을 뻗었고 고조는 탄식하면서 그 손을 잡았는데 게토는 야 내 손을 왜 잡아? 비켜 임마 라고 했고 다시 손질하니 유타가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유타는 곧바로 반전수식으로 게토의 몸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고조는 오우 너 반전수식을 다른 사람에게 아웃풋할 수도 있냐? 라며 감탄을 했죠. 게토는 내 제자 대단하지? 이 녀석은 나중에 너랑 견줄 정도의 술사가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야 사백이 끝나고 켄자쿠 세력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을 전부 회수하게 된 고전 측은 스쿠나의 손가락에 강력한 봉인을 걸었고 스쿠나의 그릇인 유지의 몸속에 있는 손가락도 조만간 추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죠. 주술계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켄자쿠에게 협력했던 내통자들까지 싹 다 잡아낼 수 있게 되었고 최강의 콤비 게토와 고조의 아래 주술계는 다시 잘 잡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게토에게 뜬금없이 너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사실 네가 도중에 다른 나쁜 마음을 먹고 흑화해버렸다면 나는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했죠. 게토는 물론 네 혁이 재수없어서 딴 마음을 먹은 적이 없진 않지만 굳이 강한 녀석과 척을 지고 살기는 싫었다며 웃었습니다. 고조는 부드럽게 웃으며 너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며 손을 내밀었고 게토는 네가 나 부끄러운 말도 할 줄 아느냐며 그 손을 맞잡은 채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메인 빌런을 토우지 그리고 토우지의 몸을 꿰찬 켄자쿠로 설정해 두 번 다 고조와 게토의 콤비로 이겨낸 식의 구조를 짜왔어요. 그래서 굳이 스쿠나를 또 빌런으로 써서 싸우게 하는 것보다 켄자쿠에서 끝을 내는 게 더 깔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게토가 주인공이 된 상황이라 고조가 켄자쿠에게 밀리는 듯한 연출을 했고 게토의 전략에 끝내 승리하게 되는 결말을 내봤는데 가상 시나리오에서라도 둘의 콤비를 끝까지 살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 들고 또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